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어, 코스피는 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피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강세가 이제 두드러진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코스닥의 장세가 왜 강할까? 지금 2차 전지들과 오늘 같으면 바이오와 어, 또 최근에 오늘은 조금 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잘 갔던 이 반도체와 그 코스닥에서 업종별로 이제 돌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 주가를. 그러면서 오늘 같으면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삼총사는 약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들의 집중됐던 수급이 이제 좀 빼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걱정했던 그대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건데 다만 못 견딜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털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아마 분위기 보시면은 그냥 뭐 이 정도면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뭐 마이너스 10%, 15% 이런 식의 변동성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빼는 이유는 뭘까? 뭐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뭐 기업의 가치가 계속 이제 이렇게 훼손되거나 폄훼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뭐 증권사들의 분석도 계속 그런 게 나오고 있고 기사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글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해서 그거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뭐 완전히 증명해 보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코프로 삼총사와 또 LNF와 일부 이제 뭐 몇몇 그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나노 신소재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그 퍼포먼스가 현재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당겨다가 미리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려면 뭘 보면 되느냐? 2023년 말에 이제 그 1년 잠정 PER 그러니까 1년 12개월 선행 PER을 보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선행 PER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HTS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는 뭐 기사도 아마 기사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올해 말 선행 PER, 내년도 선행 PER을 보시면 지금 주가 수준이 이해가 돼요.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크게 벌어들이고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PER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제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다. 지금 수준은 그 실적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여도 좀 비싸게 보여도 미래 가치로 보면은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그 실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개인 투자자들과 지금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이제 세력들과 생각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막 4배씩 올렸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급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보여줬고 오늘 더 그게 이제 나타났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워할 종목들, 뭐 삼성전자 코스피 대장주니까 또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 BM에다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이고 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인들이 많이 산 SM 그다음에 가장 많이 판 삼천당제약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이제 구성을 해볼까 하고요. 삼천당제약만 날아가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셀트리온 오늘 좀 좋았지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좋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 굉장히 깨지고 있고 수급도 뭐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어디쯤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어떤 그 영상의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종목들의 저점. 그러면 그 저점을 하향 이탈하거나 그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뭐 어떤 특징을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지금 이 종목들 아니고도 말고도 좋은 종목이 원체 많아서 굳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에 매달릴 필요는 없고요. 오늘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요. 또 오늘은 그 아침부터 이제 로봇주를 독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자세히 그걸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로봇주를 아침부터 저도 뭐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로봇주를 많이 매수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말렸고 오히려 더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사실은 로봇주보다 더 많이 물어보셨던 종목이 LNF였습니다. LNF를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려서 LNF는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자고 말씀을 드린 분도 있고 또 약간 더 갖고 가 보시죠라고 말씀드렸던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어보신 시점에 따라서 오전에는 좀 더 갖고 가자고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자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를 오늘 에코프로들은 뭐 지난주에 다 팔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2차 전지 금요일 날 매수했던 종목 오늘 들고 갔고 또 주말에 또 그 말씀하셨던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덜지 말고 갖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수익을 뭐 LNF 같은 종목은 뭐 13%씩 이렇게 수익을 오늘 하루만 그렇게 냈으니까 그리고 그 종목들 말고도요 오늘 뭐 이제 저는 또 정리를 했지만 코스모 화학을 지난주에 이제 저도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아직 갖고 계신 분들 계셔서 더 갖고 갑시다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에 그 전고체주를 오늘 매수했다가 저는 또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또 10몇 %씩 또 주가가 올랐고 너무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오랫동안 바이오 때문에 고생하셨던 몇 분이 좀 빨갛게 물든 계좌를 보여주시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업종과 종목들이 순환매 돌면서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근데 그 업종 내에서 다시 또 순환매가 종목끼리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 빠졌잖아요. 근데 좀 더 빠질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밑으로 빠지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가 뭐 100%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을 보고 그 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내려갔다가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는 또 매수를 하자. 매수할 때는 분할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분봉 같은 거 켜놓고 있다가 튀어오를 때 그때 비중 실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좋고요. 절대
종목 수를 막 너저분하게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많으면 한 10종목, 좀 가급적이면 한 5종목 안팎으로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많을 때 한 10종목도 갖고 있다가 적을 때는 뭐 한 2종목 정도 갖고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빨리빨리 대응을 해요. 이 주가를 보고. 그래 어제 20% 올랐는데 오늘 한 5%만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빠질 때 얼른 던지고 빠져나와야죠. 그런 식의 대응이, 이게 몇십 종목씩 막 20, 30 종목씩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을 줄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잘 갈 때 뭐 비중 실어서 더 이제 끌고 올리는 그런 뭐 전략도 필요하고,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흥미로운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귀담아서 들으시고, 뭐 스킵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재밌어서 들으시라는 건 아닌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오늘만, 다른 날은 좀 뭐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스킵해 가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만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우리 증시 보면은 코스피는 315종목이 오르고 557종목이 빠졌습니다. 근데 0.24% 하락, 코스피 100 0.52% 하락. 대형주가 더 분위기 안 좋았고, 또 하락한 종목들의 수가 훨씬 많았고, 그래서 코스피는 좀 좋지 않아요. 코스닥은 621종목이 올랐고요. 89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43% 올랐어요. 코스닥 150도 0.28% 올랐는데, 어쨌든 오른 종목이 크게 올랐다는 뜻이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뜻이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는 왜 흐름이 안 좋았을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잘 갔어요. 그러니까 외국 개인들의 매수가 세게 들어왔다는 뜻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까지 증시가 좋을 거냐 이렇게 보기는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29인데 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아마 미치게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0.56% 7원 20전이 올라서 1301원대로 다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는 1% 빠져서 69.2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해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원화 약세 및 중국 증시의 부진 영향으로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2,400포인트를 하회, 그리고 이후 기관의 매도 폭이 축소되면서 2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일 연속 상승 마감. 자, 코스닥은 미국 시장금리 하락, 그리고 개인 매수세 확대에 따른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그리고 개인 매수세 확대, 또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다.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벗어난다는 건 금리를 이제 낮춰서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다른 이제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다른 이제 등등의 이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라는 건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은행들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제 뭐 도이체방크도 지난주에 뭐 장중에 10몇 %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 물론 뭐 크게 지금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은행들의 이 어떤 이슈가 확산이 되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의 채권은 뭐 6월 금리 인하를 뭐 점치고 있다고 이제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던데, 그러니까 금리를 바로 6월에 그냥 인하해 버려? 뭐 이런 기대감. 뭐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중에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뭐 은행의 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은 또 아니라는 어떤 반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예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주식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어 그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 매수세 기반으로 금속과 IT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리튬, 인산, 철, 배터리, 이지와 자이글, 그리고 리튬, 포스코 엠텍과 강원에너지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다. 뭐 리튬, 포스코 엠텍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포스코 엠텍도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뭐 오늘 리튬주들 엄청 잘 갔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는요. 코스피는 여전히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뭐 여실히 나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와 셀트리온이 오늘 3%대 상승이 나왔고, 또 빠진 종목이 SK하이닉스와 기아가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LNF가 10.82% 크게 오르면서 시총 3위로 뛰어 올랐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LNF는 시총 2위를 또 넘보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됐고요. 그 예상이 되고요. 또 천보도 오늘 7.9%, 또 리노공업 4%대 올랐는데, 대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3.48% 올랐지만 시총 4위로 밀렸습니다. 시총 얼마 전까지 대장주였는데 시총 4위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SM이 오늘 1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황금 ST가 18%대, 포스코 스틸리온과 TCC 스틸이 7%대 상승이 나왔고, 빠진 업종 운수창고가 제일 안 좋았는데 천일고속과 에어부산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포스코 엠텍 상한가, 강원에너지가 29.74 거의 상한가 나왔죠. 제이스콜딩스 12%대 올랐고요. 오락 문화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SM 때문에 15%대 하락이 나왔고, 코퍼스 코리아, SAMG 엔터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바이오 노트가 6%대, 하나제약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5%대, 일양약품 우선주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 28.55%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나왔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18%대 올랐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빠진 종목이 PCL이 마이너스 5%대, NK맥스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823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세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카카오페이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SM, 삼천당제약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S1, 롯데쇼핑, 동원산업, 카카오페이, SD바이오센서 순이었고, 코스닥은 크리스FNC, 메일유업, 네이처셀, ST큐브, SNS텍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소식도 다 이제 다는 아니죠. 네, 금융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를 미국의 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쉐어스라고 하는 그 은행, 중소은행이 인수를 하기로 했고, 지금 미국의 은행 가운데 30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5분의 1 가격으로 인하를 해서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고, 13개 지점인가를 이제 이름을 바꿔 달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다. 이런 기사가 오늘 이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도이체방크도 오늘 주가가 어, 장 초반에 뭐 6%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2% 후반까지 이제 상승세를 좁히긴 했지만 상승했고 유럽 이제 증시도 그렇고 은행주들이 크게 올랐고 그래서 유럽 증시가 이제 은행권 우려가 완화됐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도이체방크의 반등 소식도 오늘 뭐 나왔고요. 그다음에 IMF 총재가 이제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를 이제 만들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그 금융 안정성의 위험이 커졌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시장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낮추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연결을 했고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또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M이 오늘 크게 빠진 이유가 하이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그 352만 3,420주인데 이거를 인수할 때 보호예수를 안 걸어가지고요. 보호예수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오버행이 뭐냐면 그 대규모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대기 물량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버행 물량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하겠죠. 352만 뭐 3,400여 주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이제 209만 주, 지금 이제 209만 주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209만 주의 오버행 때문에 오늘 15%대 하락. 그다음에 아마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그대로 개인들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더 빠질까, 어느 정도가 바닥일까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그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복제약을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그 글로벌 3상 임상을 거쳤는데 이게 그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동등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과 동등성을 확보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랐고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랐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에 적응증 허가 신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큰 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셀트리온, 물론 뭐 인버스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일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EN 플러스 뭐 이런 종목을 팔았고요. 코스피는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뭐 기아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역시 2차 전지가 포스코 케미칼도 보이고 뭐 금양도 저 밑에 있고 그런데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면 삼천당 제약 제일 많이 팔았고 포스코 엠텍 그 다음 많이 팔았고 대주전자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이고 SPG도 보이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오늘 그 개인들이 로봇주를 대거 덜어내는 건 누가 샀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로봇주 오늘 아침에 아침에 바로 그냥 개장하고 나서부터 로봇주를 오늘 관심 갖고 보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저도 장 초반부터 계속 뭐 매수했다가 더 빠지고 오늘 아침에 좀 안 좋았는데 매수했다가 빠지면 또 던지고 비우고 줄이고 이러다가 반등하는 거 확인하면서 비중을 팍팍팍 늘려가지고 이제 좀 경쾌하게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같이 매수하신 분도 많고 원래 갖고 있었던 분도 많고 지금 로봇주는 내일은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오늘 매수하는 물량을 내일까지는 좀 들고 있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일 로봇주가 생각보다 많이 튀면은 좀 덜어내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또 내일은 내일장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 BM 1259억 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848억 원, 그 다음에 SM 436억 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189억 원.
개인들은 오늘 이 종목들에 몰빵을 했는데 뭐 미래나노텍도 보이고 셀바스 AI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들이 잘 가기가 일단 내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SM까지를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빨리 또 이제 수급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관이 40만 주 매수,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오늘 주가가 좀 빠졌죠. 그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근데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에 뭐 주로만 이제 매수를 했는데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이제 차트로 아주 정확하게 좀 짚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주가는 일단 62,100원까지 내려왔고요. 에코프로 BM은 우려했던 대로 개인만 매수, 한 5만 주 정도를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이 50만 주 넘게 매도, 이틀 동안 112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이 매도를 약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주가는 7,000원 빠져서 22만 6천원. 뭐 아직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으로 많이 빠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개인이 19만 주 매수, 외국인이 18만 주 넘게 매도. 기관은 뭐 만 주 매도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뭐 매도를 한 건 아닌데 일단 주가가 17,000원이 빠졌죠. 43만 9천원. 아직도 뭐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지점이지만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주가가 5,000원이 올랐는데 장 초반에는 그렇게 그런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좀 강해졌던 것 같고, 오늘 거래량이 팍 튀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 외국인은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11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2,200원을 올렸고요. 위메이드는 여전히 개인만 매수, 특히 오늘 17만 2천 주나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뭐 매도를 늘렸어요.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5,600원까지 밀렸고요. 위메이드도 궁금하죠. 이제 어디까지 빠져요? 더 빠질까? 뭐 이런 게 궁금할 텐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SM, 개인이 46만 주나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6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기관이 왕창 팔았다는 거죠. 61만 주나 덜어냈는데 금투가 26만 주, 사모펀드가 20만 주, 연기금이 6만 5천 주 이런 식으로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졌고, 개인들 보시면은 계속 팔다가 이제 오늘 46만 주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삼천당 제약은 반대로 개인이 왕창 팔고 외국인이 35만 주나 매수 우위. 그래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신약이 또는 뭐 어떤 제품이 임상에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미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8,800원, 거의 8만원 가까이까지 왔고, 야, 한 달 전에 4만원대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BM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빠졌군요. 에코프로는 0.68% 3,000원이 빠진 43만 6천원. 셀트리온은 0.13% 200원이 빠진 15만 8,400원. 헬스케어는 0.15% 100원이 빠진 6만 5,400원. 위메이드 0.66% 300원이 빠진 4만 5,300원. SM은 1.54% 1,400원이 빠진 8만 9,700원. 삼천당 제약은 1.02% 800원이 빠진 7만 8천원.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경우 바로 밑에 5일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5일선 자리가 얼마냐 하면 61,7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62,100원에서 추가로 한 400원, 500원 정도만 더 빠지면 거기서부터는 좀 더 빠지기가 어렵고, 어쩌면 만약에 5일선 밑으로 더 빠지면 그냥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당일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5일선 자리를 강하게 하향 이탈할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60일선, 11선, 21선 몰려 있는 6만 한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그 사이 구간에서 이제 또 다시 그 하단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6만 1,500원보다는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저점이 5일선이었어요. 그래서 22만 원대, 22만 3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오늘 22만 3,500원인가 그랬죠. 최저점이. 그래서 저는 5일선 22만 3천 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추가로 하락할 경우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에코프로도 그렇고 11선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말씀을 이제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11선까지 빠지면 21만 5천 원입니다.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22만 3천 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면 21만 5천 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21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21만 5천 원에서 더 안 빠지고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고 사자는 뜻입니다. 이 하락할 때 이게 여기서 21만 5천 원이 뚫리면 이제 저 밑에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도 흐름은 좀 비슷합니다만 제가 5일선이 깨졌고요. 에코프로는 11선이 40 이게 캡처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다시 좀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에코프로가 42만 8천 원, 42만 8천 원대에서 이제 저점을 아마 여기서 이제 현재 가격대보다 11,000원 정도 더 빠진 자리가 11선인데 글쎄요. 11선 정도면은 좀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이 급등을 하면서 21선까지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또 이 종목에 무슨 특별한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 수익 실현 물량은 지난번에도 또 그 전에도 다 11선에서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42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43만 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고민하자. 매수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11선을 역시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40만 3천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40만 3천 원 정도 되는 자리는 제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요. 지난번 이게 며칠이죠? 잠깐만 제가 날짜를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3월 17일, 20일, 21일 이렇게 음봉, 양봉, 11선을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 때 그 가운데 기준이 됐던 자리가 바로 40만 3천 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만 원을 깨네 못 깨네 뭐 그러다가 깼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그 변동성을 키우던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42만 8천 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면 40만 3천 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내려가는 동안에는 계속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거래량이 주는지 느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준다는 건 이런 가격대에서 더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무지막지하게 막 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게끔 그렇게 좀 페이크처럼 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시키려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요 11선 깨고 42만 8천 원까지 더 깨고 추락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40만 3천 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보면은 주가가 오늘 반등을 했다가 그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60일선에 이제 딱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일선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제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내일도 흐름이 괜찮아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60일선을 깨고 올라간다면 16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지난주처럼 이렇게 그 60일선에서 눌린다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5일선 있는 부분까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두 번 노크를 하다가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1선 같은 경우가 16만 5,500원인데요. 뭐 이런 부분까지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래쪽에 5일선 15만 뭐 5,800원 뭐 이런 자리가 그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오늘 제가 볼 때는요.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데 이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가 그대로 11선 뭐 241선 이런 자리가 그대로 그 이동평균선들이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밑으로 빠졌을 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62,100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9%. 근데 고점이 4.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뭐 변동성 굉장히 컸었고 그러니까 하방에 지지 라인이 뭐 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보면은 위메이드도 아래쪽에 바로 얼마 안 남았네 하는 선이 보이죠. 121선과 60일선이 만납니다. 121선은 44,500원, 60일선은 44,100원, 44,500원 라인 정도에서는 이제 더 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지만 이제 거의 내려왔다. 위메이드는 그렇게 보고 또 업종 전체가 이 디지털 콘텐츠 게임 관련된 뭐 업종 전체가 너무 빠졌어요. 최근에. 오락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반등할 타이밍이 올 텐데 만약에 저라면은 위메이드 44,000원대 정도면은 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44,000원대 정도에서 만약에 근데 44,000원 이 121선,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이동평균선 두 개가 중기 이동평균선 두 개가 겹쳐 있는 구간은 강해요. 아래쪽에 지지 확인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M입니다. SM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SM 보면, 크게 빠지면서 60일선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60일선 밑에 회색선 하나가 지나가죠. 121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87,500원. 그 정도까지는 내일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121선 87,500원은 3.97%, 한 4% 정도가 추가 하락한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침 또 매물대하고도 또 겹칩니다. 88,000원 정도에서. 그래서 지금 SM은 바닥을 121선 87,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이제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이게 나오면 매도 물량이 나오면 내일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121선 87,500원을 여기서 강하게 더 크게 뭐 86,000원, 5,000원대까지 막 밀고 내려간다면 그거는 사면 안 되고 뭐 갖고 있는 분들도 비중을 좀 줄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121선 부근에서 뭐 갈까 더 빠질까 말까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때 조금씩 분할해서 뭐 약간 사보고 뭐 좀 더 사보고 이렇게 분할 매수 시작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자, 삼천당 제약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3개월 뭐 6개월 갖고 안 되고요. 아예 쭉 넓혀 갖고 보면 2020년 12월 달에 최고점 95,000원대를 찍은 적이 있었고, 그 해에 이 고점이 88,000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쭉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구간에 매물대 상단과 하단을 연결을 해보면 매물대 상단이 8만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내일 여기서 더 밀어 올리면 한 8만 2천 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8만 2천 원 안팎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지게 된다면 그 매물대의 하단 7만 6천 원 정도까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RSI가 크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RSI 지표가 82.7 그러면은 82.74거든요. 굉장히 과열된 거 맞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과열이 된 거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제가 만약에 삼천당 제약의 주주라면 한 8만 1,000원, 2,000원대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줄일 것 같고요.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아마 약간의 눌림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있잖아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의 흐름이 지금 보여드리는 게 241포인트 다우가, 그다음에 S&P 500이 30.5포인트, 그다음에 나스닥이 59.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다우가 228포인트, S&P 500이 25포인트, 나스닥이 30포인트로 상승폭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29포인트까지 내려갔네요, 나스닥이. 자, 지금 이제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보다는 상승세가 약간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주가 흐름, 출발 가격은 분명히 좀 더 좋겠지만,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 강세로 갈지 아니면 약간 약세로 전환을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